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현재 계속해서 시장이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 상승을 부추긴 핵심 소식 중 하나로 블랙록의 ETF 이름 IBTC가 나스닥의 증권 예탁을 담당하는 DTCC에 등록이 되어서 블랙록의 ETF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근데 또 뉴욕 시장에서부터 이 소식이 가짜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었는데 실제로 IBTC 등록이 삭제되었다가 다시금 재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장은 이제 재차 반등을 했었는데 여기서 삭제와 등록을 반복한 이유를 언론들이 블랙록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다고 오보를 했었던 이 코인 텔레그래프의 기사도 생각나는데 실제로 이때 오보였긴 했지만 10%가량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면서 많은 물량의 청산이 있었고 이번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또다시 이런 오보를 보여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 떠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이런 중요 소식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대응하시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중국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일명 1대1로에 144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일전에 1대1로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면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때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이 중국의 경제가 건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 5%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었죠. 미국의 견제와 부채 증가, 경제 위기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 보이던 1대1로 정책이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이 자신감을 나타남에 따라 당분간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지난달 산업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수치도 호조로 보였는데 이런 회복 속도라면 중국 정부가 내세운 연간 5%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 현재 서방 국가들을 포함해서 중국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등 그런 말을 하면서 비난했었지만 실제로 올해의 성장 속도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중국의 성장과 1대1로가 중요한 이유는 역시 브릭스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 연합에 맞서 달러를 약화시키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브릭스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국가 영입을 주도하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아랍권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1대1로가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브릭스와 1대1로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기존 시장처럼 달러의 힘이 계속 강하면 암호화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만 이렇게 달러가 약화되면은 그 틈 사이로 암호화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달러의 주인 미국의 경제 흐름을 살펴보자면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요. 보이시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차 지표인데 이게 현재 역전된 상태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의 가장 강력한 전조 증상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돈줄이 마르고 더 나아가 역전까지 되어버리면 가뭄이 길고 극심해져 결국 경기가 침체 수준으로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이제 다양한 조합으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그려진 지표인데 먼저 현재인 가장 우측 이곳을 보시면 10개의 장단기 금리차 조합 모두가 역전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과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있었던 시기들을 보시면 2000년, 2008년, 2020년 모두 장단기 금리차가 소폭 역전되기는 했지만 현재 시점에 비하면 역전된 조합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의 파란 선이 그 조합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가장 우측을 보면 10가지 조합의 장단기 금리차 조합이 모두 역전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조합 비율이 100% 역전된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과 1970년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인데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 조합들의 역전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역전되었던 기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현재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15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가장 암울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이고, 미국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서 달러의 힘 역시 약화될 수 있으며 브릭스의 영향력이 가속화되어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반사이익으로 비트코인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ETF 기대감으로 계속된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 유추해보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는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의 자료거든요. ETF가 상장되는 첫 해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폭을 7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의 전체 시장 규모가 출시 후 첫 해에 14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금 ETF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ETF 제품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74%라는 수치를 얻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59,2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회사인 매트릭스 포트의 연구 책임자 마르쿠스 틸렌도 비슷하게 분석했는데,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이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에서 56,000달러 사이로 오를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더해주고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 이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 다음 글로벌 국제시장도 미국을 따라 유사한 비트코인 ETF 상품을 더 많은 투자자에게 승인하고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더해서 현 시점부터 내년까지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리플 소식으로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인 엑스포 2025. 여기서 XRP 레저에서 공식적으로 NFT 토큰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엑스포의 공식 지갑이 리플의 주요 아시아 파트너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리플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장 중인 SBI 홀딩스도 참여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행사라고 보면 안 되는 게 2,800만 명 이상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리플 NFT에 대한 새로운 컬렉션 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생태계도 넓혀갈 수가 있어요. 지금 국경 간 송금이나 IPO 등 다른 호재들 때문에 리플 NFT 시장은 비교적 관심이 덜 받은 느낌이 있는데, 이번 연도 3분기 기준 리플 NFT 생태계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현재 200만 개 이상의 NFT를 발행했기 때문에 리플의 NFT 시장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NFT 분야도 앞으로 리플에게 있어서 주요 기둥이 될 수가 있고, SEC가 계속해서 리플을 누르면서 이런 호재들이 시세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의 폭발력을 계속해서 축적 중이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